우러운 영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밖에는 매미가 울고 이제 더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신호들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러운 영혼TV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배우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리고 직장생활로 눕고 그리고 우러운 영혼을 세상가는 어떠한 그런 삶의 길 속에서 좀 헤매지 않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는 Righteous Soul TV입니다. 우러운 영혼 TV. 또 올바르다는 뜻도 있잖아요. 올바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르다라는 것은 참 기준점인데요. 모호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모호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이 시대의 개인 간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 그 n분의 1이라고 그러잖아요. n빵 이런 거잖아요. 어떤 모임을 할 때 서로 십시일반으로 모여서 그 일을 치르는 거죠. 아주 좋죠. 그리고 편하죠. 대신에 그 어떤 일을 할 때 주인 한 번 쏘는 것도 있죠. 한 번 사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활 체계가 그 n분의 1과 한 번 쏘는 것과 이 차이인데요. 솔직히 이 차이 속에는 인생의 길에서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생길을 살다 보면 주인과 손님의 차이도 있겠죠. 주인은 그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자고 손님은 책임지지 않은 무책임자죠. 혹시 이런 논리는 통하게 될까요? n빵은 무책임이고 한 번 쏜다는 책임이고. 시청자 여러분, 그 n빵이 큰 돈 들지 않고 서로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주인이 한 번 쏜다는 것은 주인이 모든 사람 손님을 대해서 주인 역할을 해주면 손님들은 무임으로 돈을 내지 않고 기분 좋은 것을 보낼 수 있죠. 이 차이죠. n빵은 누구도 부담 들어오지 않으면서 즐기는 것이고, 주인으로 한 방 쏜다는 것은 주인이 몽땅 책임지면서 그 행사에 모든 사람이 무임승차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주인으로 한 번 쏜다는 점점 사라지고 손님으로 사는 n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그 어떤 자신의 분야는 자신이 책임지고 가는 것이 멋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연의 이치는, 우주의 질서는, 철학은 그게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 우주 질서, 철학은 주인이 한 번 쏜답니다. 인간의 방식, 욕심의 방식, 편리적인 방식, 사악한 방식은 손님으로 사면 n빵으로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n빵이, 제가 이런 논리를 폈을 때 모두들 의아해 할 겁니다. n분의 1이 편하게 느껴지죠. 그럼 이 세상에 모두가 n분의 1이고 다 손님으로만 살면 타당할까요? 사실은 인간은 삶은 우주라는 공간의 주인인 우주의 손님들일 수도 있고 우주의 임차인일 수도 있죠.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손님으로 사는 것 맞습니다. 손님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죠. 야구장에 갔을 때
야구를 하는 선수들과 관객으로 야구를 보는 사람 사이죠. 야구를 하는 선수들은 안타를 쳐야 되고 또 투수는 안타를 못 치게 해야 되는 매우 긴박한 싸움을 하는 긴장된 속에 있는 것이 주인들이고, 손님들은 그저 응원할 따름이죠. 손님이 들어올 때 자석 하나를 사서 들어오죠. 엠블레. 만약에 주인 역할을 하는 게 주인이 없다면 손님도 있을까요? 야구장에 야구 선수가 없으면 손님도 없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집에 우리 가정에 주인이 없으면 손님이 없습니다. 주인이라는 이 논리가 우주의 질서의 논리고 자연 이치의 논리거든요. 주인은 손님을 위해 준비하고 또 손님을 위해 베풀고 하는 그 과정이 주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으로 살 거냐 주인으로 살 거 차이는 하늘과 땅이죠. 주인은 하늘이고 손님은 땅이에요. 주인에게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정성과 에너지와 모든 아이디어를 다 쓰죠. 손님은 야구판에서 야구를 이기기 위해서 감독, 코치, 선수들이 모두 에너지 쓰고 살잖아. 손님은 관계없이 보기만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손님으로 n분의 1로 만나는데요. 그러게 되면 거기는 어떤 것이 형성되냐면 모두가 똑같아요. 그것은 주인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똑같이 조금 옮겨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가장이 없는 거죠. 엠빵인 상태에서 대표가 없어요. 또 여기서 무서운 현상이 또 발생됩니다. 남녀 평등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n분의 1의 전형이죠. 그러면서 거기도 리더가 없습니다. 손님으로 있는 곳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주인으로 한 번 쏘는 것은 책임을 집니다. 주인이 한 번 쏘기 위해서 그만큼만 돈을 준비해야 되고, 한 번 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한 번 쏘기 위해서 식단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준비할 겁니다. 이게 주인이거든요. 주인이 있으니까 이제 손님은 주인의 초대에 의해서 오는 거죠, 공짜로. 그럼 공짜의 즐거움을 완전히 누리는 거죠, 손님은. 주인은 손님을 대접한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우리 그런 게 있습니다. 닭의 세계에서 보게 되면요, 암탉이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수탉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장닭이 있습니다. 닭의 세계의 어떠한 그것은 n분의 1이 아니죠. 장닭이 주인인 거예요. 대장닭이 개념 있죠? 모르겠습니다. 어느 곳이나 주인이 있는 거죠. 가정에서 가장이 주인이에요. 가장이 주인이라는 말은 가장이 무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이라는 것은 단체의 장이거든요. 가장의 힘은 가족 단체, 가족 구성원들이 가장을 인정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게 주인이죠. 우리가 n분의 1은 손님의 주인이 없는 거죠. 한 번 쏘는 것은 주인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니까 n분의 1 쪽에로 굳어진 세력 있죠. 그 사람들은 그것이 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n분의 1로 세력이 굳어진 사람은 모두가 똑같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게 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n분의 1에서 이런 사유가 발생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들면 물건 사는 사람들 쫓아버립니다. 이것이 n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주인으로 한 번 쏜다는 것은 주인은 손님이 진상 손님이라 할지라도 이겨내고 받아들이는 거죠. 주인이니까. 주인은 무책임 아니면 무한 책임이니까. 그래서 어떤 가장은 무한 책임이라서 가족 전체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모든 게 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이라는 것은 가족 중에 어떤 문제를 강력한 힘을 통해서 제어하고 그리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닭이 강력한 힘으로 닭 지역 안에 있는 닭을 다 제어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n분의 1로 삽니다. 그럼 제어 못합니다. 다 자기 돈 내고 하면 각자 자기 발언하고 그렇게 시끄럽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n분의 1과 한 번 쏜다의 차이 이쪽에는 주관적으로 객관성이 측면을 보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n분의 1의 장점도 있고 n분의 1의 단점도 있고 한 번 쏜다의 단점도 있고 한 번 쏜다의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가족 행사에서 보게 되면 요즘은 한 번 또 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n분의 1입니다. 좋을까요? 다 즐기니까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 살다 보면 삶의 결과치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삶 속에 살다 보면 어떤 한 분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치가 그 시대에 맞으면 그 사람은 좀 살기가 편합니다. 똑같은 어떤 사람의 능력치 이 능력자 이 시대에 맞지 않으면 이 능력은 시대에서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그런 적으로 삶에 있어서 시대에 맞는 기술을 갖고 있는 특성의 사람은 수익도 높고 좀 편하게 살고 소득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한번 사면 안 될까요? 좀 잘 나가는 사람이 한번 사면 안 될까요? 그리고 좀 더 나이 먹은 사람이 한번 쏘면 안 될까요? n분의 1의 문화에 100% 익숙해진 쪽에 단점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 행사일 경우에 케이크를 하나 사는데 이것도 n분의 1 하는 게 타당할까요? 아니면 케이크 정도면 아무리 비싸도 10만원인데 그 정도 가정에 이제 쓸 수 있는 주인적인 어떤 가족의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살 수 있으면 안 될까요?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희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희생은 주인이 희생합니다. 주인이 한번 희생해 줌으로써 다른 곳에 경쟁 속에 그렇게 살다 온 사람들이 한 주인이 있는 곳에 와서 잠시 긴장을 풀고 손님으로서 대접을 받습니다. 이건 안 될까요? 일상은 그렇습니다. 주인으로 사는 것이 참이고 주인으로 사는 것이 자연의 이치고 우주의 질서인데 지금 다 엠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인으로 사는 이 보편타당한 이 행동이 사라지고 특수한 사상 엠빵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엠빵 속에는 리더가 없습니다. 주체자가 없고 책임자가 없습니다. 이 엠빵은 아주 쉬운 방법의 인생이지만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완전히 틀어집니다. 그러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충분하게 주인의식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인이 있는 사회는, 가장이 있는 사회는 지금은 없지만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 이쪽에는 가장이 유교정신에 따른 어떤 철학적인 자유차기를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장착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이 희생할 줄 압니다. 가장이 덕을 베풀거든요. 이 가장의 덕으로서, 남편의 덕으로서, 형님의 덕으로서, 형수님의 덕으로서 뭔가 좀 관계에서 좀 상이 있는 사람이 덕을 가지고 하에 있는 사람이 베풀어줍니다. 이게 주인으로 사는 방법이거든요. 손님으로 사는, 엠빵으로 사는 것은 리더가 없습니다. 가장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남녀 평등하니까 누구도 평등해야 됩니다. 이 평등을 주장하는 쪽은 엠빵입니다. 똑같이 엠빵하자요. 아주 쉽습니다. 엠빵. 그러나 여러분, 이 엠빵의 기준은 뭘까요? 전체에 대한, 전체를 혹시 인식하기를 두려워할 거나 전체를 인식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가장은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질 겁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산 사람은 모든 가족에 대해서 걱정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엠빵은 가정 중에 전부 다 엠빵을 했을 때는 주변에 형제, 자매, 아버지, 엄마 신경 안 써. 자기 혼자만 신경 씁니다. 자기가 주인으로 산 사람은 희생할 줄 압니다. 그러나 자기가 개인으로 산 사람은 희생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식을 하면서 부모가 자식을 키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린애를 키우고 있는, 혹시 고등학생 정도 키우고 있는 어린애에게 한번 아버지로서 아버지 물 한 잔 갖다 줄래 한번 해보세요. 기쁘게 갖다 주나. 이 문제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가 그 물 한 잔 갖다 주라 하는 것은 저 손님으로 사는 n분의 1 세상에는 정말로 깜짝 놀라는 일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주인으로 사는 사람과 손님으로 사는 사람 충돌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지나면 이 세상은 주인으로 살았던 과거의 유교정신이라든지 전체에 대한 책임지고 살았던 그 세대는 사라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 손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면 가게도, 식당에 가도 AI 로봇이 갖다 줍니다. 그것도 주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인 점포에 가면 그것도 주인이 없습니다. 무인 호텔에 가도 거기도 주인이 없습니다. 카드 결제 들어가면 됩니다. 다 주인이 없습니다. 오직 손님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훈련받게 쭉 살아버리면 그 사람의 세상은 그 사람의 철학적 세계나 인문학적 세계에 그 사람은 아주 좁은 환경에 살게 됩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어쨌든 부분만 보며 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누군가가 전체에게 밥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가족끼리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는 알아요. 저 현재는 회사 사장이고 돈도 잘 벌어요. 근데 늘 그런데도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회사에서 중요할 줄 알고 월급 정도는 알지만 가족이 자기 회사가 성장하는 것 중에 얼마나 귀했다는 사실은 깜빡이 잊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분은 n분의 1에 익숙해져서 그냥 그 가난하게 사는 어떤 형제자매와 똑같은 돈을 내면서 살게 되겠죠. 한번 주인으로 한번 돈 쓴다는 또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렇게 사업자들은 도네이션이라는 걸 합니다. 그건 주인의식이죠. 물론 그것은 마케팅적 요소도 있겠지만 주인의식. 함께 사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도네이션을 통해서 사는 거죠. 이게 한 통 쓰는 거예요. 한 번 쓰는 거예요. 한 통 내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친구와 관계도 그래요. 그냥 한 통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한 통 내는 사람이 있고 n분의 1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전체를 볼 수 있는, 숲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숲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인의 지위는 어떤 공간에서 대표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주인 리더가 되는 거고, 그 리더는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를 뽑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모두가 손님으로 살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어쩌면 편할지도 모르고 그럴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을 서비스를 하는 사람에게 폭언하지 말라는 그 법이 계속해서 틀어주더라고요. 서비스는 잘하니까 혹시나 폭언하지 말라 이렇게 들리긴 한데, 사람이 화를 내게 된 것은 그곳의 서비스 환경이라든지 자기가 돈 낸 가치에 대해서 좀 가치가 충족 안 될 때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 기분도 내지 말란 쪽으로 받아들여질 때는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다 손님으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물건값을 이렇게 받아주고 하는 그 서비스 생각에는 서비스 종사자는 서비스잖아요. 그곳에 있어 돈을 주고 서비스를 사는 사람입니다. 물건을 주고 사는 사람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가치관 혼돈이 됩니다. 어떤 회사가 존속해 왔습니다. 그 회사의 존속의 가치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물적, 정신적 자산이 있습니다. 물적, 정신적 자산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그 회사에서 근무를 오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필요한 일을 알고 있고, 그리고 리더로서 하고, 그 다음에 상사로서 지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갑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갑질은 나쁩니다. 갑질은 나빠요. 갑질이라는 단어를 나오기 전에 신규자가 그 회사의 문화와 기술을 이야기를 알지 못한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여기는 또 빠집니다. 갑질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상사들은 자기도 사장이 아니잖아요. 리더일 따름이지. 작동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 종사자들이 자기 권리 주장하면서 분석 치지 말라고 하라니까 이제 그 뭐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서비스료라는 게 있습니다. 택시를 탈 때, 택시를 올릴 때 서비스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합니다. 그럼 택시를 올라가지면 택시기사는 여전히 타든지 말든지를 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항상 주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손님의 포지션 넘어가죠. 손님은 어디 가나 천대꾸리가 됩니다. 여기서 손님은 N빵입니다. N빵의 손님은 귀중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인간이 본성으로서의 어떤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왜? 주인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런 현상들이, 이런 부작용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아는 사람이 나는 자신의 음식 최고로 주장하면서 손님과 아이 투 아이든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갖다 묻습니다. 근데 음식을 먹으면 손님은 절대가 태우가 아닙니다. 손님은 거기서 최고가 되지 않은 음식과 주인이 없는 그곳에서 낙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손님이 없는 쪽으로, 주인이 없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인은 다 주인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다 비용 처리돼가지고 그 비용을 없애버립니다. 우리가 옛날에 한 50년대 버스가 있었어요. 버스가 없어서 많은 사람 타면서 버스 차장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차장이 없어지면서 운전사 하나 있어요. 근데 버스 안에서는 이제 기대하지 않아요. 누구의 어떤 기분 좋은 것을. 지금 우리는 주인이 다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이 갖고 있어도 주인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단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명품을 살 수 있겠죠. 그 명품을 사는데 그냥 매장에 있는데 사는 따름이지. 내가 그 명품을 사니 주인이 자신 뭔가를 사주는 사람에 대한 감사, 기쁨을 아직도 찾을 수 없습니다. 주인과 손님의 차이는 주인은 이 세상을 행복하고 재밌게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손님은 이 세상을 기분 좋게 하는데 책임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이제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해줄 공간은 어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n분의 1과 손님과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에서 주인으로 살긴 힘드니까 다 포기해버리고 다 손님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손님으로 사는 철학이 대세가 돼서 삶의 흐름이 돼서 철학도 그리고 인문학도 그리고 어떤 주인으로서 어떤 깨달은 것도 이런 거에 가치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철학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과 손님,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 이러한 어떠한 주인과 손님의 관계들이 늘 존속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떠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을 하겠습니다. 어린애도 이제 어린애, 꼬마도 주인에게 나는 당연한 권리자인 어떤 손님이 주인에게 밥을 주세요, 져주세요 할 수 있는 것도 타당하지 않게 생겨버리는 것이 N빵입니다. 아버지, 엄마도 부모도 이제 자식에게
엠빵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참 위험한 세상이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너무 웃긴 사상이 있습니다. 애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대학생이 기숙사 가는 때 계속 데려다 줍니다. 지금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의 아들, 딸을 중 하나 대학도, 군대도 모든 다 따라다닙니다. 마치 초등학생처럼. 그런데 그 따라다닌, 그 부모가 따라다닌 것은 주인으로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따라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교 2학년이 자신의 기숙사와 자신이 약속식 가는데 부모가 차를 타고 데려줘야 됩니까? 아니면 스스로 그곳에 어떻게 전철 타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다 큰 자식, 대학생에게 부모가 데려주는 것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부모는 주인이 아닙니다. 외로우니까 그 자식 따라 가는 거예요, 시간을. 지금 우리 사회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책임지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없어요. 그리고 매우 이상한 것은 주인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부로 살았는데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정년을 하고 자식 시집가고 그러면서 살 일이 없습니다. 다 손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 이유가 없습니다. 주인으로 산다고 하면 함께 무한 책임지며 사는 게 주인인데 가장과 주인의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참 묘한 일들만 발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n분의 1은 우주의 질서가 아니고 자연의 이치가 아닙니다. 주인으로 한 번 쏜다는 주인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주의 질서입니다. 우주는 주인을 상대하지 손님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우주 공간에 주인이 없고 다 손님으로만 있으면 우주는 우주 할 일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인이었으면 누가 대접해 줍니까? 이 주인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주인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철학도 인문학도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